지금부터 광주교육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농어촌 학생전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선생님이 나누어준 수시 모집 요강 15페이지를 펼쳐주세요. 네, 선생님이 확인을 해보니 모두가 준비를 잘 해주었네요.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오늘 우리가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농어촌 학생전형의 2027학년도 지원 자격과 전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 이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총 3가지 활동을 순서대로 진행해 볼 거예요. 자, 활동 1,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확인하기. 활동 2, 전형 방법과 반영 비율 분석하기. 활동 3,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및 동점자 처리 기준 알아보기. 자, 그럼 첫 번째 활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2027학년도에 농어촌 학생전형은 총 7명의 학생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내가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부터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지원 자격으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바로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로서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먼저 유형 1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의 경우랍니다. 유형 2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도서벽지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초, 중,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해당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의 경우랍니다. 지금 이 말들을 보면 되게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유형 1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를 농어촌 지역으로 나오고 부모님 역시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실 때, 유형 2의 경우 초, 중, 고를 전부 농어촌 지역에서 나왔을 때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가 모두 읍면 소재지라면 두 유형 모두 괜찮답니다. 다른 읍면 소재지라도 괜찮아요. 다만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하니 중간에 도시로 전학을 갔다가 돌아온 경우는 안 된답니다. 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는 동일한 읍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또 좋은 질문이네요. 네, 괜찮답니다. 해당 구역의 적용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재학 당시 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읍면으로 보고 있답니다. 다만 위 조건들을 만족하더라도 검정고시 합격자, 읍면 소재 특수 목적고, 예를 들면 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의 경우는 제외된답니다. 또한 유형 1의 경우 부모 특이자, 사망, 이혼, 기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이 아래 적용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화면을 영상에 띄워줄 테니 혹시나 해당한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살펴봐 주세요. 네, 자, 자격을 확인했다면 이제 제출 서류를 챙겨야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챙겨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으니 다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우 두 유형 모두 이 공통 서류와 학생부 종합 확인서 일부, 주민등록 초본 일부, 그리고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일부가 필요하답니다. 이 위 서류는 농어촌 전형이라면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고 다음부터는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먼저 유형 1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일부, 가족관계 증명서 일부,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부모 각 일부가 필요하답니다. 유형 2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일부가 필요하답니다. 두 유형 다 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이나 우편 모두 괜찮답니다.
다만 서류의 경우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여야 하고 또 이 서류들은 모두 2026년 9월 18일 금요일까지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서류 미제출자는 부적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특히 이 우편의 경우 보낸 날짜가 아닌 도착 일자를 기준으로 하니 참고해 주세요. 졸업 예정자의 경우 합격자 등록일까지 거주한 졸업 예정자는 지원 자격 충족자로 인정이 되니 아직 재학 일수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졸업 예정자의 경우 서류를 추가로 제출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두 유형 모두 졸업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한 부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유형일의 경우 특별히 주민등록 초본, 부모 각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의 경우 2027년 2월 26일 금요일까지는 반드시 입학관리팀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활동 두 번째, 전형 방법과 반영 비율을 분석하러 가보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우 서류평가 70%와 면접 비대면 30%를 일괄 합산하여 합계를 내게 됩니다. 단계별 평가가 아니다 보니 서류 탈락의 경우 없이 면접까지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인데요. 수능의 부담 없이 서류와 면접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활동 3, 학교폭력 조치사항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을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경우 1호부터 3호까지는 1단계 서류평가에서만 정성평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4호부터 9호까지는 아예 부적격 처리가 되어 합격할 수가 없으니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 그럼 모든 평가를 마친 뒤 점수가 완전히 똑같은 최종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1순위의 경우 서류평가 총점이 높은 학생, 그리고 2순위의 경우 면접 총점이 높은 학생, 3순위의 경우 서류평가 항목 중 학업 역량, 교직 역량, 공동체 역량 순서로 점수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만 서류평가 또는 면접에서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 주세요. 자, 오늘 함께 공부한 광주교대 농어촌 학생 전형 핵심 3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 농어촌 학생 전형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농어촌 지역으로 나오고 부모님 역시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실 때 또는 초, 중, 고를 전부 농어촌 지역에서 나왔을 때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둘째, 성적의 경우 서류 70%와 면접 30%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단, 서류나 면접에서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니 2가지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셋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고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광주교대 농어촌 학생 전형의 핵심을 살펴보았는데요. 머릿속에 쏙쏙 정리가 됐나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광주교육대학교에 합격해서 멋진 예비 초등교사가 되는 그날까지 선생님이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